안녕하세요. 뉴스크림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겨레 21 류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엠입니다. 만물학사 김양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만물학사가 준비하셨죠?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오늘도 자연의 비명소리를 좀 듣고 왔습니다. 심각한데요. 네. 사실은 뭐 정말 그 현장에 가면은 들립니다. 나무의 스크림. 그렇죠. 나무 스크림의 이야기죠. 나중에 나무 지키기 운동의 역사를 쓴다 그러면 아마 이 어떤 현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요거 때문에 그 나무 지키기 운동 같은 게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이 됐고 그 나무를 좀 다시 보는 계기가 됐고 나무 자체가 그냥 나무의 어떤 개별 어떤 존재로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만들었던 제주 비자림로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가보셨죠? 비자림로. 아름다운 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정말 좀 한 10년 전쯤에 갔다 왔습니다. 멀쩡할 때 갔다 오셨군요. 그렇죠. 그 양쪽에 이제 삼나무들이 빽빽하게 이제 삼나무가 한 몇 그루 키가 한 40-50m 정도 되거든요. 그 나무들이 양옆에서 이제 쫙 뻗어가지고 그 한여름에도 한낮에도 햇빛이 잘 안 들어올 정도로 아주 그냥 울창한 숲이었죠. 가보셨죠, 서혜미 기자도? 저도 7년 전쯤에 다녀와서 정확하시네요. 뭐 10년, 7년 아주 그냥. 저희가 이제 갔을 때는 아마 그 벌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어서 정말 아름다웠던 기억밖에 안 남았던 것 같은데 6년 전쯤인가요? 이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한 게. 그렇죠. 이 당시에 수백 그루의 나무가 좀 벌목된 사진이 이슈가 됐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상태 어떤가요? 딱 6년 전에요. 2018년 8월 7일에 이게 방송을 한번 탔어요. 드론으로 찍은 이 영상이 방송을 타고 바로 이제 8월 10일 날 공사가 중지가 됩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는데 옛날에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그렇죠. 하루에 뭐 10,000명이 넘게 청원이 들어오고 한 3일 만에 5-6만 명이 이제 이 공사 멈추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주 도지사였던 원희룡 씨가 이걸 멈춥니다. 왜 일단 이렇게 밀어버린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 송당 쪽 가는 길인데 그 송당리라고 요즘 이제 굉장히 핫플레이스잖아요, 제주도에서. 그런가요? 이게 이제 2차선 도로인데 이걸 이제 4차선으로 늘린다는 거죠. 차량 통행량이 많아서. 그렇죠. 그때 제주도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여러모로 좀 수상합니다. 왜냐하면 길이 좁아서 사고가 많이 난다. 근데 상식적으로 그런가요? 길을 넓혀서 차가 빨리 가면은 사고가 많이 나나요? 차가 천천히 가면 사고가 많이 나나요? 빨리 가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차가 빨리 가야지 큰 사고가 나고 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길을 넓혀서 사고를 예방하겠다. 뭐 하여튼 온갖 논리들이 많이 나왔죠. 사실 사상 유례 없는 나무 지키기 운동이었고 시민들의 힘으로 3번이나 공사가 멈춰서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환경 영향 평가의 문제점 등이 드러났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2.94km 구간인데 여기를 이제 공사를 하려면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근데 여기를 구간을 쪼개기를 해가지고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라고 사실은 굉장히 간소화된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게 2015년쯤에 이제 주민 설명회를 하긴 했거든요. 5명이 모였습니다, 주민이. 확인해 보니까. 그래도 이제 뭐 주민 동의를 받았다. 이제 절차상 문제가 없다. 뭐 이러는 거고. 사실은 이제 가장 이제 어떤 분노를 샀던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환경 영향 평가를 우리가 다시 보게 된 거죠. 예를 들면은 환경 영향 평가가 있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공사를 하려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그 사업 그 공고를 한 다음에 다시 환경 영향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비슷하니까 비슷한 것 같잖아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이 공사를 할지 말지를 따지는 평가고 전략이 빠진 환경 영향 평가는 공사를 할 건데 이 공사를 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요거를 그 미치는 영향을 좀 줄여보겠다. 저감 대책을 마련하겠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환경 그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사기에 가깝죠. 근데 이 공사를 하면서 이제 주민들이 환경 영향 평가 법에 대해서 이제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 환경 영향 평가 발주랍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쪽으로만 나오겠죠, 결론이. 보통 그렇더라고요. 다른 공사들도. 그 여기도 뭐
뭐 법정 보호종이 한 종도 없다고 조사를 했거든요. 이게 네. 사계절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계절마다 하루 정도씩 가봅니다. 근데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환경부에서 내지 않습니까? 그 네. 결과를. 환경부에 이제 제주도 지사가 있는데 한 명이 근무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영향평가를 해서 환경부는 도장만 찍어주는 아주 그냥 엉터리 제도였다는 게 이제 많이 드러난 거죠. 예. 실제로 그 시민들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여기서. 그랬더니 팔색조, 애기뿔 새똥구리 뭐 이런 어떤 멸종위기 어떤 천연기념물 이런 생명체들이 10종 이상 드러났고요. 그때 이제 그 생명다양성재단의 최재천 이사장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때 네. 이제 당시에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여기는 공사를 진행하느냐 아니냐의 수준의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건대는 생물다양성 차원에서 너무나 소중한 곳이라는 게 정말 명명백백 드러난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참에 이 지역을 오히려 생물보전지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운동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비자림로 주변에 어떤 생태계 가치가 그렇게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를 네.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잠시만요. 그러면 중단 일단 됐는데 그렇죠. 논란이 돼서 언제 다시 시작을 해요? 첫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흘 뒤에 원희룡 지사가 중단을 합니다. 네. 공사 주최 측인 제주도가 중단했고 2019년에 결국은 이제 시민들이 이제 다시 여기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내놓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해서 10여 종 이상이 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환경부에서 중단을 시킵니다. 근데 이후에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제주도가. 아직 그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그런 어떤 새로 나온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어떤 대책이 안 나왔는데 공사를 시작하니까 다시 이제 멈춥니다. 그 환경부에 다시 멈추게 하고 이번에 벌금 과태료 500만 원을 또 부과합니다. 왜 함부로 시작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또 멈춘 거죠. 그렇게 3번이 멈춘 거죠. 전부 다 이제 시민들이 이제 이 어떤 이 삼나무 살림에 들어가서 생태를 일일이 조사한 결과인 거죠. 사실 제주도가 그러면 멈출 기회가 3번이나 있었는데 그렇죠. 계속 다시 시작을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죠? 처음에 이제 공사를 시작할 때는 삼나무 그러니까 30년생 이상 삼나무도 이제 애기 삼나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걔네들까지 치면은 뭐 몇만 그루가 나간 거죠. 근데 이제 30년 이상 뭐 둘레 뭐 150cm 이상 이런 나무 기준으로 2,400그루를 벤다고 했는데 현재는 이제 시민들이 모니터링 해보니까 3,400그루를 뱉더라고요. 1,000그루를 더 뱉네요. 1,000그루를 더 벤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2019년에 한참 19, 20년, 21년 이때 이제 환경부, 제주도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계속 이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머리를 맞댔거든요. 그래서 협약을 합니다. 나무 베는 걸 최소화하겠다. 뭐 길은 또 최소한도로 넓히겠다. 관련해서 이제 뭐 어떤 애기뿔 새똥구리 같은 친구들은 채집해가지고 대체 서식지에 보내겠다. 그리고 팔색조나 이런 새들이 번식 기간인 5월부터 9월까지는 공사를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들을 쭉 다 세우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공사가 한창이더라고. 지금 이제 팔색조들이 이제 이제 유조들을 키우는 그런 애기 새들 키우는 시기거든요. 포크레인이 막 오가고 롤러가 막 땅을 다지고 뭐 형편없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시민들이 그나마 제동을 걸면서 한 3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아직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계속 반대했던 시민분들은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이렇게 공사가 이제 제동이 이제 없어진 것은 사실은 소송에서 졌어요. 이 환경 영향 평가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그 평가서 자체가. 없다 그랬는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10여 종이나 뭐 개체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생명들이 그것도 이제 굉장히 지켜야 될 생명들이 있는 거고 그 삼나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의 서식지이기도 하고 놀이터이기도 하고 삼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으면 이제 그 어떤 거짓 서류로 공사가 시작됐으니까 멈춰달라고 이제 소송을 건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법원의 판단은 1심과 2심에서 전부 다 공사를 멈출 정도는 아니다. 거짓말은 아니고 부실 정도다. 이러면서 이제 재판이 지니까 3심에 가지 않고 이제 시민들이 이제
포기를 한 거죠. 포기한 이유는 더 이상 행정과 법원을 믿을 수가 없다. 여기에 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포기를 하니까 공사가 이제 갑자기 이제 나무를 이제 브레이크가 없어지니까 결국은 이제 예정됐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나무들을 베고 길도 30m, 33m까지 냈더라고요. 가운데 이제 중앙 분리대를 뭐 4m짜리를 세우고 예. 양옆에다 2.5m짜리 그 배수구를 아주 깊숙하게 이제 파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더 많이 뱉더라고요. 법원 판결을 계기로 엄청나게 공사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네요. 법원에서 이제 결론이 나면서 네. 그리고 이제 환경부도 네. 그 제주도에서 이제 보안 책을 내놓은 것을 통과시켜 주니까 그게 이제 22년 3월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은 이제 23년 12월. 그러면서 이제 올 봄에 24년 봄에 나무가 이제 뭐 수천 그루를 또 벤 거죠. 예. 제주도 내 삼나무에 대한 혐오 감정이 좀 강해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삼나무가 원래 안 좋은 나무라는 거죠. 일본에서 가져온 나무. 이게 삼나무가 사실은 이제 스기라 그래가지고 일본의 대표적인 나무죠. 예. 그 히노키 편백하고 같이 이제 더불어서 대표적인 일본 나무인데 예. 이게 이제 7, 80년대 이제 조림을 한다고 이제 제주도에 심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림을 했기 때문에 천연님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제가 하나 묻고 싶어요. 도대체 얼마 정도 되면 천연님이라고 할 겁니까? 되게 선택적으로 얘기를 하네요. 저기 강원도 쪽에서는 네. 외부에서 들여와가지고 조림을 해놓고 해외종을. 그렇죠. 여기서는 해외에서 들어왔는데 천연님이 아니라고 배워내고. 더 웃긴 거는 이 일본 나무라 그러면서 이 스기를 벤 다음에 히노키를 옆에다가 이제 묘목들을 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뭐 이 봄철에 그 꽃가루가 심각하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꽃가루 제일 심각한 게 심지어 이제 꽃가루 지수가 있는 나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소나무하고 참나무. 소나무, 참나무도 다 베야 됩니까? 이 삼나무는 사실은 겨울에도 계속 그 잎이 달려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침엽수인데 침엽수 소나무처럼 이렇게 얇은 바늘잎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약간 다육질이에요. 통통한 잎들이에요. 그러니까 침엽수인데 화렵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숲 자체는 굉장히 공중 습도가 높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시민조사단에서 모니터링 해보니까 네네. 이 비자림로 주변 숲에 양치식물이 68종이 자랍니다. 한반도 자생 양치식물의 3분의 1이 여기 자라고. 와, 여기 정말 소중한 생태계인데. 이 삼나무들이 사실은 그런 여러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돼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해를 가린다. 근데 이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제주도에 그 바람이 세지만 감귤나무들이 잘 자랐던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꽃가루 얘기하지만 세상에 꽃가루 안 날리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까 봄에? 그리고 또 여기와 이어져 있는 곳 중에 사려니 숲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또 삼나무가 많아서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 네. 이러면서 또 이게 사실은 형용 모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분열이고 선택적으로 몰상식이죠. 사실은 뭐 이거 몰상식 말고는 뭐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제주도에서 내놓는 삼나무에 대한 혐오 감정들 설명들 이런 것들이 몰상식이란 말 말고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엔. 그 만나고 온 분 중에 그린 씨나 고길천 작가 등 예술가들이 있던데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신 건가요? 고길천 작가는 이제 상당히 이제 원로 작가신데 60대 후반 뭐 70 가까이 되신 분인데 이분은 강정마을에서부터 사실은 이 제주의 생태를 지키려고 하는 게 강정마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2008년에 해군기지를 지은다고 했는데 그 하나의 큰 바위가 그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문 생태계고 여기 기대되는 생물들이 많은 거고 또 일강정이라 그래가지고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이제 강정천 주변이거든요. 거기 일대를 파괴한다고 하니까 그때도 예술가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때도 이제 고길천 작가가 갔던 거고 프로타주라 그래가지고 뭐 약간 탁본 비슷한 거예요. 이 작품들이 굉장히 울림이 있었던 게 톱이 이제 들어가다가 막히니까 쓰잖아요. 또 톱이 들어가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수차례 수십 차례 이렇게 가다가 쓴 부분들이 다 하나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기. 그걸 이제 남겼던 분이 이제 고길천 작가고 이분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한 것 같다.
시민들 예술가들이 모여서 그 이분이 또 나무를 2그루 이상 심어오면 자기 작품을 한 장씩 나눠줬거든요. 그린 씨는 이제 디자인을 하신 분인데 이분도 이제 강정마을에서부터 이제 계속 생태 운동을 하시는 그런 디자이너신데 이 고래가 사실은 바다의 숲이라 그러잖아요. 고래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바다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고 고래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생명들이 사는 어떤 하나의 숲 같은 네. 것이 바로 고래라는 존재인데 이 제주라는 게 어떤 생태적 가치가 하나의 어떤 우리 지구에 떠다니는 어떤 고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등에 올라온 혹 같은 것이 다 이제 한라산과 오름들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제 이 줄무늬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용천수. 제주도는 물이 늘 부족하잖아요. 근데 물이 이제 하천들이 있지만 다 건천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많이 말라 있고 웅덩이만 물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물은 다 어디 있냐? 그 지하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름에서 혹은 이제 곶자왈에서 이렇게 함양된 그런 물들이 지하로 들어가서 용천수로 나오거나 그 지하수를 우리가 이제 개발해서 이제 먹고 농업용수로도 쓰고 이러는 거거든요. 96% 정도가 이제 제주도에서는 지하수를 이용합니다. 수자원에. 그런 부분을 이제 그린 씨가 이제 이렇게 제주도 하나의 고래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내려다 보니까 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비자림로에 모였던 시민들이 이제 제2공항 반대 운동으로 모이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번 운동에서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데 숨골 모니터링이 성과가 많다는데 어떤 네. 내용인가요? 용암이 이제 2가지 종류의 용암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하와이 쪽에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용암 거기가 이제 지금도 이제 활화산이 있고 그래서 연구가 활발한 곳인데 용암이 있고 파호이호이 용암이 있습니다. 예. 용암은 이제 아프다는 뜻이에요. 이게 팍팍 터지면서 이제 점성이 굉장히 강해서 굳으면서 팍팍 이게 터지면서 가는 그런 용암인데 그게 이제 곶자월이 된 거고요. 네. 곶자월 같은 지형이 울퉁불퉁해서 걸어다니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지형이 이제 곶자월이 된 거고 파호이호이는 이제 점성이 좀 약해요. 그래서 넓게 이렇게 쫙 흐르는 겁니다. 네네. 이게 이제 빌레나 이런 지형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 물이 이제 고이면 습지가 되거나 여기 이제 풍화가 돼서 들판이 되거나 큰 바위 덩어리 지형이 되거나 이런 건데 여기는 이제 이 용암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균열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이 구멍이 없으면 이 구멍을 숨골이라고 하는 건데 이 구멍이 없으면은 그냥 계속 홍수가 나는 겁니다. 물이 흐를 때 물이 빠지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를 막아주고 또 이제 지하수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우리가 먹을 물이 되는 거죠. 지하수를 함양하는 예. 굉장히 중요한 곳이 바로 숨골인데 이게 이제 제주도 조례에 따라 가지고 1등급 보호 지역입니다. 수자원 보호 어떤 지역인데 8곳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비자림로를 지키던 분들이 또 이제 제2공항 지키는 곳에 가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네. 주민들한테. 내가 아는 곳도 8개가 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봤더니 185개가 있었고 현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국토부 쪽에서 다시 조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155개가 있다. 근데 뭐 가치 있는 건 뭐 20몇 개밖에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근데 이게 사실은 숨골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155개 중에 가치가 없다고 하는 130개는 막아도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이걸 막으면 그만큼 이제 지하수가 함양이 덜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지하수가 부족해서 제주도는 그 수자원 고갈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게 한 5m 정도 되는데 네. 한 해에 막 1, 2m씩 막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물을 많이 써서 물이 빨리빨리 줄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이제 공항이 들어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아스팔트로 쫙 발라버리잖아요. 그렇죠. 숨골을 다 메워버린다는 거잖아요. 그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숨골에 엉터리 이제 환경영향 평가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발로 뛰면서 이제 찾아낸 거죠. 근데도 이제 여기서는 또 뭐 가치 있는 게 20가지라고 하는데 그 평가 기준을 자기들이 또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지. 이게 교육적인 가치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숨골이 훼손이 됐는지. 예를 들어 숨골 주변을 농부들이 이렇게
물이 더 잘 빠지게 하려고 좀 배수로를 파놓잖아요. 네. 아 이건 가치가 없어. 근데 이게 숨골의 기능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용암이 오름에서부터 터진 용암들이 네네. 흘러내리면서 생긴 어떤 제주도의 어떤 수자원을 어떤 함양하는 그런 어떤 지형적인 공간인데 네. 교육적인 가치라든가 뭐 훼손 여부 이런 거 얘기한다는 게 사실은 좀 몰이인 거죠. 그렇죠. 예. 아니 근데 그거를 처음에 8개라고 했다가 네. 나중에 100개가 넘는 숨골이 발견됐을 그렇죠. 때 그거 뭐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인정 안 합니까? 그렇죠. 이게 거짓말한 건데. 그러니까 환경부에 거짓부실위원회라고 또 있잖아요. 환경영향평가위원 네. 그런 것도 뭐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런 거는 이제 진행이 잘 안 되죠. 네. 그런 거는 이제 또 생기기 전부터 이제 또 진행됐던 거라 뭐 사실은 근데 환경부가 의지가 있으면 자기들이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을 반려를 시킬 수도 있고 한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제2공항은 이제 사실은 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줬습니다. 환경부가 아니라 개발부 같아요. 개발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개발이 그 사실 영어로 디벨롭먼트 아닙니까? 예. 이게 뭐가 좋아지는 게 아닌데 왜 환경 파괴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건 파괴지. 이거 개발이란 말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개발이라는 말을 자꾸 쓰니까 우리가 개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 개발이란 말을 우리 기사에서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예. 개발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2공항 문제 이거는 좀 아직 계속 현재 진행형인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제 시민들이 지금 이제 7, 8월 달에 사실은 조사를 많이 합니다. 습지 조사, 숨골 조사, 오름 조사, 조류 조사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이제 나눠서 네. 한 달에 한 2-3번 조사를 하는데 왜 7, 8월에 많이 가시는 줄 아세요? 왜 그렇죠? 제주도는 7, 8월이 농한기입니다. 농사를 좀 쉬는 기간인데 왜 농한기를 선택했냐? 지금 예정 부지가 대부분이 농지입니다. 아. 사실 그것도 문제예요. 이 농부들이 그리고 또 농지를 다 빌려서 쓰세요. 네. 땅 주인들은 다 서울 사람, 제주 시내에 사는 사람이고 땅값 올려 또. 땅값 올려 그리고 공항이 들어서면 농사 못 짓게. 그럼 농사 짓던 농민들은 어디로 갑니까? 어쨌거나 여러 가지가 이 어떤 제2공항 문제로 시사점이 있는데 예. 지금 그 어떤 거짓, 몰상식에 맞서가지고 이 제2공항 예정 부지가 어떤 생태적 가치가 있는지 이것이 이제 공항으로 파괴됐을 때 제주 시민들은 어떤 문제를 겪게 될지 물을 못 먹게 되는 건지 습지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잖아요. 네. 생명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양진 기자가 이 나무 전상서 이번 비자림로 이야기가 한겨레 21 연재 마지막 화였어요. 저는 사실은 더 쓰고 싶은 게 좀 많은데 네. 왜냐하면 세상에 아픈 나무들이 많고 네, 그쵸. 이 아픈 나무들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또 풍성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든 현장에만 가면 저는 사실은 뭐 길어 올리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분들의 마음을 그냥 보고 본 대로 그냥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네네. 제가 또 이제 한겨레 신문사 또 노동조합의 상근자로 좀 가게 돼가지고 네. 어떤 역할 하시죠? 가서? 제가 미디어 국장이라고요. 예. 갑자기 국장이라니까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국원이 없는 국장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국장이면 한겨레에서 네. 만들어지는 콘텐츠에 대한 비판 감시라는 역할인가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어떤 우리 파괴 사업, 개발 사업이 아니라 파괴 사업에 대해서 비판했던 거에 한 2배 정도만 내부적으로 좀 비판을 하려고 예. 그런 강도를 그 정도만 가져가려고 어떻게 저희 뉴스크림도 감시 비판하시나요? 뉴스크림도 이제 이거 제대로 못하면 바로 이제 대서특필하는 거죠. 근데 뉴스크림은 아예 떠나시는 건 아니시죠? 뉴스크림으로 예. 뭐 좀 컨텐츠를 좀 좋은 컨텐츠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될까요?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중요한 공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 휴방이죠. 네. 그렇네요. 휴방이구나.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텐데. 그러니까요. 예. 그 또 이 한 주 쉬고 오는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야기가 또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기대됩니다. 예.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잘 준비해서 네.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뉴스크림은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가장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뉴스크림!